한 직무를 오래 근무시키는 스페셜리스트로 양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격증, 봉사, 인턴, 수상 경력, 그리고 대외활동. 이런 것들을 무조건 쌓아야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업 5곳 중 4곳이요. 신입 직원 모집에 경력직 지원자가 지원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냥 한 번에 된다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시면은 2019년도에는 많은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5번째 키워드는 I입니다. I. 2017년과 2018년 양해를 거쳐서 강타한 채용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채용비리였죠. 그래서 2018년 취준생들은 기업들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촉각을 세우게 되었고요. 2019년도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그 취준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괜히 기준을 공개했다가 아니면 나중에 의심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채용 비리의 의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만은 없죠.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그 취준생들이 자꾸 나는 왜 떨어진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꾸 기업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복합되어서요.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서류 통과 배수를 늘려준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런 서류 통과가 많이 늘어나면서 약간 이런 의심들을 그러면 다 많이 통과됐으니까 그런 의심들을 좀 거두는 식으로 이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그 이그노, I라는 이 무시는요. 자기소개서의 무시입니다. 모두 합격시키는 스펙추얼과 토익 점수만 가지고 적부를 해가지고 합격시키는 적부에서는 당연히 자기소개서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표에서 나머지를 보시면요. 평가 기준에 외국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점수가 있는데 자소서는 유독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부라고 되어 있죠. 적부. 그냥 적합한지 아닌지만 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적이 뭐냐? 분량을 채울 것, 욕 쓰지 말 것, 다른 기업 이름 쓰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5번, 6번 고쳐가면서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채용비리 이후로는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 점수 결정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입장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서 통과시켜주고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걸러내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처럼 지금 한 자소서 쓸 때 막 6번, 7번 고쳐가며 그리고 뭐 이거 계속 뭐 몇십만 원 들여서 첨삭 받아가며 자소서 하나 완성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좀 가볍지만 이렇게 해서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 더 2019년에 높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소서의 이그노와 경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6번. 6번째 키워드는 다시 V입니다. V. 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2개의 난관을 한 번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필기시험의 강화인데요. 첫 번째 채용 비리에 대한 의심을 서류를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줄게 라는 걸로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례로 2016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 때 청탁자 55명 중에 6명만 합격을 했거든요. 청탁자가 55명인데 6명만 합격한 이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55명이 서류를 다 통과했어요. 필기시험에서 49명이 떨어지고 면접에 6명이 올라가는데 이 6명이 전원 또 합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들어가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면접에서는 청탁 같은 것들이 잘 통할 수 있었는데 이 OMR 카드까지 기록이 남는 이 필기시험 단계를 통과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채용 비리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필기시험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수록 많은 인원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몇만 명을. 그렇게 되면 서류 더미에 깔려서 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대규모로 탈락시키는 방법이 뭐냐? 당연히 필기시험이죠. 그래서 필기시험이 점점 인사 담당자들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리한 25개 공기업표를 좀 보시면 서류 통과와 면접으로 올라가는 배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과하는 건 서류 통과한 이 배수라면 필기시험을 거쳐가지고 면접으로 올라가는 배수는요 정말 많아봐야 3배수. 코레일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 1000명을 모집하는데 69,000명이 왔습니다. 면접까지 가는 건 2배수다 라고 한다면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00명인 거예요. 67,000명이 필기시험 단계에서 떨어진 겁니다. 대기업도요 정부의 방향에 발맞춰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려고 서류를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필기시험을 강화시켜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요 다른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내가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인턴 경험 쌓기, 그리고 내가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이런 데 준비한다 그러면 필기시험 준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2019년에는 다른 것보다는 NCS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 안타깝게도 이에 따라서 커트라인도 점점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